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진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관련된 그 뉴스 정리를 일단 먼저 딱 예. 전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아니 대한 그거부터 2차 정확히 좀 체포가 하십시오. 이게 내란 네. 특검이 아니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끌어내려고 맞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니까 2차 체포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8시 30분쯤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했냐? 우리 쪽에서는 물리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즉 특검 측은 들어가서 물리력으로 끌어내려고 했고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완강한 거부가 있어서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일단 퇴각했다. 이렇게 지금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9시 40분에 중단됐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맞습니다. 1.8평짜리 방에 네. 지금 구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른바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들어누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특검에서 가서 팔다리 잡고 머리 붙잡고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발부등을 치니까 포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네. 더 기가 막힌 것은 새벽 9시에 변호사와 접견하려고 8시. 8시입니까?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 그 전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변호인이 있으면 어려우신다. 네. 네. 자, 이런 말이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 같으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권력이에요. 나는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건 정치 보복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 시대 때로 한다면 원형 경기장에 그 윤석열이라는 죄수를 저 원형 경기장 저쪽 구석에다 가둬놓고 이제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끌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로마 시민들 관중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칼 던져주고 칼 집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또 검투사들이 싸우겠다고 또 이러고 있고 이게 이제 특검인 거죠. 근데 칼을 안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좋아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 날 또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을 한번 열면 그게 몇 달씩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겠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예. 실제로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원형 경기장에 지금 모여 있는 관중들에게 눈을 잡고 귀를 잡고 그것이 활자화되고 뉴스가 되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예. 특검은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저항을 했다 이렇게 속보를 전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가능한 예, 이유는 그게- 제가 예. 보기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수 유권자들, 보수 시민들조차도 네. 야 전직 대통령이 쪽팔리게 무슨 짓이냐와 야 특검 해도 너무한다. 저거는 완전히 여론재판으로 사람 그냥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거다라고 상황에 반응하는 분들이 보수조차도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아니 당장에 그러니까 정부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플레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아니, 제 그- 휴대폰에도 네. 속보가 하루에도 네. 통신사 속보, 레거시 미디어 속보 똑같은 내용을 넣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네. 체포영장에 저항했다는 속보도 지금 3번, 4번이 뜨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설령 네. 특검으로 이 광화문에 네. 바로 이 대각선 편이 있잖아요. 네. 이 광화문에 끌어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사자가 묵비권 행사하면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 왜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 조리 돌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죠. 내가 아침 신문을 보고 오늘 아침 신문을 쫙 다 보는데 딱 신문 어느 신문 하나에 거기 있어요. 김건희의 발, 뭐 가방은 다 다뤄놨습니다. 네. 가방 사진, 그다음 신발 사진 딱 신발까지 해놓고 신발은 200만 원 상당의 무슨 제품으로 추정된다. 야, 그리고 가방은 이거는 뭐 10몇만 원짜리. 예. 14만 원짜리 에코백이라고 예, 합니다. 에코백인데 네. 이거는 그냥 음. 폼으로 일종의 가식이다 이런 식의 그 이런 뉘앙스의 그
설명을 붙여놨어요. 네. 나 그거 보고 야 참 이런 식의 조리돌림을 계속하느냐. 그리고 어제 특검도 이 KT 빌딩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1층 거기에 한번 포토라인 딱 그 기자들을 이 막을 수 한번 있도록 세우고. 만들어 놓고 네. 또 엘리베이터 앞에 또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두 번 예. 포토라인은 세웠죠.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 두 보는 번은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옛날에 내가 참 정주영 그 회장이 기자들에게 해서 피를 한번 흘린 적이 있었죠. 정주영 회장 맞죠? 네. 예. 그런데 요사이 뭐 피 흘리는 그런 아닙니다만 내가 어제 그 기자들 확 달아들었어요. 마이크 묶음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권력은 짧고 영화는 참 짧고 저렇게 고통은 길다. 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사실 그 김건희 여사 출석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진짜 썼거든요. 쓴 맛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저 순간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 번만 겪었으면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희생을 했어야 됐나? 보수가 이렇게 예. 희생을 했어야 됐나? 제가 라는 느낌이 그래서 들었어요. 작년 그 9월 10월 경우를 생각하는데 차라리 김건희 특검 받자. 네. 최상민 특검 받자. 네. 이 특검 두 개 받아버리자. 네. 이 얘기를 했다가 내 보수 쪽에서 거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이 미친놈 네, 아니냐.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완전히 막 댓글로 몰매를 네. 맞고 네. 전화 폭탄을 맞고 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네. 왜 당신이 약간의 영향이라도 있는 사람인데 네. 여기를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아이, 막는다. 그겁니다. 바로. 정말 김건희 여사 건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혐의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그렇죠. 의혹들이라는 게 막 10년 전, 15년 전 일을 지금 갖고 와갖고 그야말로 주가 조작이라는 큰 단어 속에 엮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부분에 해명을 하거나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사건은 네. 이승윤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네. 2년을 파헤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김건희를 집어넣을 그를 정도의 단서를 못 찾아낸 거예요. 물론 이제 통장을 빌려준 전주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의심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마 이 민주당 의원이 그때 항고장을 냈을 겁니다. 그 뭐 고발을 했는가 항고장이 아니 항고장을 고발을 한 사람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게 서울 고검에서 박세연 서울 고검에서 꾸준히 살펴본 바 이건 재수사를 하고 직접 수사를 하자. 이번에 특검이 이제 그 어제 김건희 여사 불러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그 부분은 네. 그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 그 담당 그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가 있잖아요. 거기에 블랙펄의 수익의 40% 떼주기로 했어라는 게 녹취에 있어요. 예, 그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네, 서울 이제 고검에서 그래서- 찾아냈죠. 그래서 예. 어제 그걸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간접 증거가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은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대답이 2009년에서 2012년은 서울대 석사 과정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가 조작에 전혀 가담할 틈도 없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이제 뭘로 기소가 되고 네. 또 그 기소한 사실 중에서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사실로 인정될지 네. 이게 정말로 뭐 10건이 가갖고 10건이 다 인정될지 10건 중에서 하나만 인정될지 저는 100건 이제 중에서 뭐 예,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른바 그 반클라프 아펠 예. 그 목걸이를 이제 2022년 대통령 되고 얼마 지났냐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그 차고 갔던 그 목걸이인데 그때 그 목걸이가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 그리고 그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됐다는 네. 그 똑같은 형태의 목걸이 네. 그 목걸이와 스페인 갈 때 차고 간 목걸이가 같은 목걸이냐 다른 목걸이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조사에서 대답한 것은 둘 다 모조품이었다.
그 2010년에 엄마한테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사줬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씩 빌려 썼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한 말이고 아니 그런데 특검은 실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죠. 예, 실제 그 뉴스를 보고 네, 내가 이게 전문가들에게 물었거든요. 네, 이 레플리카 제품이 물론 중국에도 있고 이 요새는 베트남에서도 있고 한데 홍콩에는 백화점에서 네. 이 레플리카 제품 복제품을 팔면서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정밀해지잖아요. 네. 복제품이 예, 가령 뭐 목걸이, 뭐 시계, 신발, 가방 네. 이런 명품들 복제품을 하면서 팔면서 영수증까지 딱 챙겨준답니다. 네. 가령 5천만 원짜리 시계 같으면 홍콩 달러로 30만 달러 홍콩 달러 영수증을 딱 그 발행을 해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짝퉁을 팔면서요. 이 짝퉁을 팔면서도 네. 돈은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돈으로밖에 안 받으면서 네, 네. 그런 엄청난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예, 카드 발행, 카드 그 영수증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예. 끌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들고 진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사이는 레플리카를 아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왜 이런 레플리카 시장이 형성이 되는지 모르시죠? 유럽 명품들이 네. 이탈리아 가죽 제품들도 다 포함됩니다. 명품들 중에 상당량은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OEM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 가방부터 시계까지 명품으로 스위스 시계들 명품들이 세계 5대 명품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이 부품을 다 만들잖아요. 취급을 하면서 그런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노하우가. 그래서 철수를 한 다음에 지들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술 그 노하우를 갖고? 예. 네. 그래서 만들어내면 처음에는 좀 조잡하겠지만 마치 우리가 그 이게 M16 미국 총 있잖아요. 소총. 그게 6조 강선이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비유인데 그거는 세계 제네바 협정을 벗어난 겁니다. 근데 M16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복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모 농기구 회사에서 처음에는 그 비밀을 몰랐어요. 총알이 안 나갔으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갔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공의의 어떤 각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냈는데 나는 그거 직접 그 장군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 당시 그걸 개발한 장군에게 우리도 똑같이 총을 복제를 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복제 기술이라는 것은요 보기보다는 대단한 그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럽 파리의 유명한 목걸이 있잖아요. 네. 유럽 그 유명한 제품들 하나같이 다 만들어낸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반클리프 아펠 정상회담 때 착용했다는 거는 뭐 200만 원 주고 샀다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저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하고 뭐 샤넬백 두 샤넬백을 개하고 받았다. 이제 뭐 그라프 그- 목걸이 6,200만 원짜리. 저는 그 얘기에서는 굉장히 이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가장 명백하고도 큰 것은 저는 통일교 관련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제 예. 그런데 그 아니 문제도 근데 그게 조금만 무슨 부연 설명을 재미입니까? 해드리자면 아니 잠깐만요. 네, 네, 네. 내가 통일교 윤모 네. 세계 본부장인데 네. 내가 뭐 통일교 앞으로 좀 잘 봐주세요. 아니 말고 이 캄보디아 뭐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고 네. 그다음에 샤넬 가방을 줬다. 예. 김건희에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주면 그건 뇌물죄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줬어요. 그건 무슨 죄입니까?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아, 청탁금지법이잖아요. 기껏 청탁금지법이란 말이에요. 뇌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뇌물죄 적용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고 나서 받은 것을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윤 대통령이 행위를 하게 하면 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걸 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어제 있었던 일만 네. 이제 간략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 그 부분 이제 통일교가 그 캄보디아의 ODA 사업을 이제 맞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통일교가 YTN을
갖고 싶어 했다는 점,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말은 어제 특검에서 나는 그 선물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건희2라고 그 명태균 아니 전성배 그 핸드폰에 적혀 있다는 그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행정관 전화번호였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특검 쪽에서는 그 샤넬 코리어가 내놓은 답변서, 그 다음에 샤넬을 구매한 영수증, 그 다음에 그 전성배하고 윤영호하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그 이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내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증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샤넬백 2개하고 그라프 목걸이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니 근데 네. 신발을 바꿔 간 것은 250ml로 바꿔 갔다는 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발은 지금 그래서 또 특검에서 쏙 들어갔어요. 네. 그 이쪽에 네. 12캐레를 찍었는데 하나같이 네. 260ml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신발은 쏙 김건희 들어갔어요. 김건희사 발이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네, 네. 실례지만 몇 미리 신으십니까? 저는 240 신습니다. 아 역시 그 네. 예 중국에서는 발 큰 여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또 성차별적인 또 말을 죄송합니다. 아니 쭈룩쭈룩 중국인의 하시고. 전적을 얘기를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중국은 예전에 그 발 크기로 이제 미인의 뭐 이런 걸 정했던 그런 역사가 좀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그 발 크기를 가지고 여성을 어떻다 저렇다 한 그런 기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지금 예, 문제가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라프인가 이 목걸이가 어디 갔느냐인데 네. 사실은 여러분 뭐 소문으로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이 사람의 여자 손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 잃어버렸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예예예. 그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이 사람은 지금 하니까.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약간 뭐 정보라인 이런 데서는 전성배 씨에게 어떤 뭐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갔을 것이다라고 특검은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은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특검이 250ml 샤넬 구두 2개를 바꿔갔다 이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다가 사실은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그라프 목걸이 요거의 행방이 그래서 결국은 이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통일교와 관련된 네. 그 혐의 네. 이제 그 부분만 떼놓고 본다면 증거물 제1호가 바로 샤넬백 2개하고 네.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일 텐데 네. 특검이 그렇게 혈안이 돼서 뭐 마구잡이로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때 네. 실명을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전성배는 우리가 뭐 다 공개를 하잖아요 이제. 네. 네. 건진법사. 처음에는 한동안 전모 씨라고 그랬어요. 예, 전성배다 이런데 지금 드디어 아까 윤영호를 말씀을 해보시다. 윤영호도 지금 윤영호는 이름 까진 지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름은 까지 갖고 저도 알아요. 네. 아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윤 뭐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윤영호 다 실명 아 박았습니다. 윤영호는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박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윤 뭐라고 봤어요. 다 박았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선교 본부장 이렇게 됐는데 그럼 선교가 빠지고 세계 본부장이랍니다. 이 차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잠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되는 지금 겁니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무슨 모씨 하다가 또 어디 한 군데가 실명 쓰기 시작하면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차미진 씨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차미진 씨는 지금 보좌관으로서 기사에도 인용이 되고 네. 충분히 많이 나왔던 분이고 네. 이 사건의 일방 피해자냐 아니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 본인이 이를테면은 나는 차명인지 몰랐다. 내 이름이 도용됐다라고 바로 부인을 하고 나왔다면 차미진 씨 자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름을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차미진 씨는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3일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는 차미진도 자기 이름이 도용되어서 차명 거래에 이용된 거를 합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공범 관계다라고 음. 보기 때문에 네.
초는 이름을 공개해도 맞는다고 그래도 생각해요. 공범 관계 이 말은 네.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네. 섣불리해서는 안 예. 된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저보다 메인뉴스 앵커 선배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 지금 유튜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발언에 예, 폭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제 바른 쪽에 네. 계시는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박은주 국장님은 TV조선 밤 메인 뉴스에 뜬금포? 정식 앵커를 했던 네? 그런 경력을 가지신 두 분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러시는 영광입니다. 거죠? 아니 이런 말씀들을 저희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제가 분이 계실까 그런데 봐. 네. 신통방통을 가장 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기 그 말씀 안 해주고 예. 섭섭할 뻔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황들이 요런 이제 어저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특검이 노리는 정점 데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김건희를 카메라 앞에 세운다. 뭐 이런. 그거죠.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대중의 이 대중이 괴로울 때나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네. 그 조리 돌림을 당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서 다 풀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될 일이 절반쯤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그게 바로 네. 포퓰리스트들이잖아요. 늘 그런 겁니다. 이 광장에 단두대에 올린다는 게 네. 사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도 인형을 만들어서 철사철을 돌려갖고 이 광화문을 뺑뺑뺑 돌렸잖아요. 그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네. 그 앞에 문재인을 비롯한 이 야당 인사들이 쫙 앉아서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그걸 보고 환하게 웃었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솔직히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면수심이다. 우와. 예, 누구나 마음속에 수심이 다 있어요. 네. 조금씩. 네. 조금씩 짐승의 마인드가 다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인면수심이 저런 게 아닌가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고 화가 나면 뭐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나는 그 장면을 보면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 앞으로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한 번 더 카메라 앞에 세운 다음에 구속영장. 아니죠. 나는 곧장 영장을 청구하면 저절로 카메라 앞에 써야 됩니다. 이제. 네. 이 구속 적부심. 예, 적부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치소로 가야 되고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혐의 중에 중요한 것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건 이제 국민적으로 큰 관심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건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IMS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김예성인가 하는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그 IMS 모빌리티라는 렌터카 회사를 차려가지고 굴지의 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 투자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행사가 됐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따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그것까지 하고 할지 그게 이게 묘한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이 수사 기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문제. 난 그건 아마 그 특검 당국에서 증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예. 거기다 김여성 씨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일수록 네. 영장만 떨어진다면 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를 그렇게 할 수도 편해지, 있죠. 네.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출두하는 걸 끝까지 완강히 거짓말 해버리고 네. 참 거짓말하는 게 저항을 하고 음. 또 그리고 이게 그 무비권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 그 국민 정서상 부부를 함께 이제 구속 수감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치적 부담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과연 거기까지 갈까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 과거 사례에 예.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부 동시 구속 사례가 네. 장영자 이철이 이철이.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조국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부부가 다 똑같이 그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는 이제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일 것인가
근데 조국과 정경심은 시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차 시차가 있게 있었죠. 시차가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차가 동시 있었죠. 구속은 아니었어요. 동시구속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모르죠. 윤석열 석방시키고 또 김건희 넣고 또 이렇게 아마 하지.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동시 수감이 됐었을 예.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래서 네, 예, 그때는 유일하게. 동시 수감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 예. 논란이 됐던 것이 네. 대표적이게 그 장영자 이철이 그다음에 예. 조국 정경심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그다음에 네. 김건희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부상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논란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정경심은 가족이 무슨 뭐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족이 실제로는 순차적으로 처벌을 받은 거고 이게 동시 그 수감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장영자 이철이가 제 기억으로는 동시 수감. 아 그게 맞다고요. 네. 네, 맞은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네. 그거라고. 네. 뭐, 그래서 저는 동시 수감을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어떻든 그 권력에게 늘 이럴 때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썼던 분이 하나 있죠. 이 홍준표. 오늘도 얘기했어요. 예. 그래요? 오늘도 얘기했어요. 예. 예. 뭐라고 했냐면 이 저 김건희 여사 이거 뭐 그다음에 윤석열 뭐 이거는 다 자업자득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 자업자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이 신문에 요사이 사자성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자업자득이다. 글쎄 과연 그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써도 됩니다. 이 윤석열이 자업자득이다.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좌파들이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된다면 요거는 조국 수사를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거에 자업자득이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냐? 이 김건희 특검에 그 명태균 씨가 연관이 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공천 개입 사건 그걸 지금 다루고 있고 어제도 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태균 사건에 지금 연관돼 있는 정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한 번씩 다 저 김건희 특검에 이 분류가 조사를 뭐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도를 보면은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같이 힘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부탁을 하길래 대통령실에 이 얘기를 해서 끊어냈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끊어냈다라는 말이 김건희 여사 본인 입에서 나온 워딩인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전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 나같이 힘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준비된 멘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네. 이제 약자연하는 그런 또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직함이 없는 가녀린 힘없는 여성 뭐 이런 어떤 구도를 그리려고 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는 사람에게 명태균 씨가 왜 찰싹 달라붙었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 도화신문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잠깐 알람을 맞춰 놓으셨네요. 알람. 예. 네. 약 먹어라 알람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나 12시에 방송 마친다 딱 눌리네. 아, 아유 죄송합니다. 뭐 그런데 어떻든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걸 도와 오늘 모든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다 맞습니다. 썼어요. 예, 예. 아무것도 아닌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왜 성공했네요. 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발버둥을 친 것으로 제게는 보이거든요. 네. 처음에 뭐 학부를 세탁했다고 합니까? 결국 서울대학교 석사학위까지 받고 네. 숙대 석사학위를 받고 예. 박사학위는 명지대에서 받았는데 그 국민대에서 받았어요. 국민대에서 받았죠. 예,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난리가 네. 나버린. 이 서울대에서는 아직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숙대에서는 그 학위를 취소를 했고, 국민대도 마찬가지. 국민대도 취소를 했고. 예.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얼굴 성형 문제도 네.
그 무엇인가 과거와 달리 자꾸 탈피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건데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는 사실 그 준비된 멘트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인하고도 연구를 했겠죠. 본인이 선택한 말인지 변호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말인지 뭐 나중에 누가 좀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말 속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한 개인으로서 그 농축된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워딩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신문마다 자꾸 딱 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근데 오늘 전 변호사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예. 캐릭터 아니냐 또 이 말도 예, 새로운 그게 해석이 그게 돼요. 저는 먼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데서 탈피를 하려고 해서 끝내는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예. 결국 마지막에 검찰 앞에 서서 또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심리를 끼쳤다. 모든 것이 무위로 예, 돌아간다. 결국은 네.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한 드린 얘기가 그 영화는 짧고 네. 그 뒤에 오는 고통은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대통령의 자리에 아니면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 오르고 그 뒤에 이런 고통이 온다면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겠느냐? 아유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가겠죠. 누가 그 오르려고 하겠어요. 영화는 짧고 고통은 길다.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본인 책임론 반과 여성 혐오론 반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혐오론에는 계급 혐오와 여성 혐오가 같이 있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 한마디로 보수 엘리트층에서는 김건희 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좋은 집안의 자제였다면 조금 더 과거가 명확했다면 좀 더 학벌이 좋았다면 저는 민주당이 초기에 제기했었던 극한의 그 줄리 혐오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아예 발을 못 뻗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수 엘리트층에서는 김건희 생긴 것도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집안도 좀 이상해 보이고 학력도 뭔가 이상하고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주 정말 짬뽕처럼 얽혀갖고 네.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측면이 좀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나는 왜 김건희가 이렇게 시민들이 공직이 되었는가? 네. 공직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별다르게 크게 해악을 끼친 바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공직이 되어 있을까? 보니까 김건희가 늘 정도로 쫙 그려온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지 사익길이든지 뭐든지 아니면 둘러가든지 간에 어떻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것이 너무 도달해져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네. 대중의 미움을 산 원성을 네. 사버린 네. 그 일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 또 뭐 코바나 컨텐츠입니까? 거기서 한 전시회 같은 것은요. 네. 다른 일반 이 전시회를 뭐 하고 하는 데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대형 기획물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시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다들 질시의 눈으로 봤거든요. 네. 저 뒤에 배경이 누구냐?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윤석열이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귀에 말을 할 정도였는데 네. 그것이 나중에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질시의 대상이 나중에 원성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막 그 참 무위론 어떻게 보면 김건희 네, 네. 여사 관련한 네. 그 무위론. 무위론을 얘기해 주신 점이 좋다. 참 오늘 무위론 예, 좋다. 인생에 관한 또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네. 이걸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쟁하고 애뜰 날